안녕하세요. 업클래스 박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눈높이에 맞는 남자를 만나는 법 또는 내 눈높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감사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찍은 직장인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는 이유 이 영상이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제가 그 화면 말미에 혼자서 좀 고민하시지 말고 뭐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 밑에 있는 우리 그 설명 나와 있는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보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무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답변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직장인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는데요. 들어보면은 이제 보통 제일 고민의 1순위는 이제 연봉, 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이외의 고민이 뭘까라고 이제 들어보면은 의외로 이제 이성을 만나는 거, 뭐 결혼 배우자까지 아니더라도 뭐 여자분이면 남자친구, 뭐 남자분이면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사실 취업이나 이런 사회에 진입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 때까지 뭐 20대 중후반까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연애 경험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돈과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뭐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좀 막연해하고 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뭐 이제 소개도 많이 받고 이제 좀 만나봤어요. 그런데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다. 뭐 나랑 대화가 잘 안 통한다.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야, 어떤 루트를 거쳐야 좀 내 마음에 들고 내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이성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액션을 많이 취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저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직장인들 커뮤니티, 직장인 동호회, 뭐 요즘은 독서 모임, 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셔서 좀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좀 말이 잘 통하고 좀 사람이 괜찮은 분들을 이렇게 사귀어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그분들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 모임에서 친해진 뭐 언니, 친해진 형님에게 소개를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제일 좀 무난하고 좀 제일 손쉬운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가 있으시면은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거기에 있는 뭐 청년부나 거기 또 비슷한 또래에 있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셔서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전 종교 이런 것도 좋다고 권유를 드리는 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이런 것도 많이 가요. 지방으로 단기 선교도 가고, 뭐 휴가철 같은 데는 가까운 뭐 필리핀이나 뭐 네팔이나 뭐 인도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선교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은 한 뭐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성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원 가는 겁니다. 제가 자꾸 대학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특수 대학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대학원을 말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 대학원들은 학비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학비가 저렴한 특수 대학원들은 한 5, 600만 원, 6, 700만 원 요 정도 수준이고, 진짜 비싼 과정은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 곳들도 있어요. 한 학기에. 어쨌든 이렇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학기에 500, 600 이상을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수대학원을 등록해서 다닐 정도면 경제력이 상당히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증된 분들이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특수대학원에 가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에 꼴이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그 안에서 뭐 CC가 되고 커플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검증된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분이면 그 특수대학원에서 만난 무슨 형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특수대학원에서 만난 언니나 오빠, 뭐 이런 분들이 소개해준 분하고 결혼까지 꼬링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비가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1,00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뭐 가정해 본다면은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검증된 사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특수대학원을 여러분께 권하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담 너머에 그 장벽 넘어서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루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세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이성을 만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최적의 이런 루트, 그리고 가장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주변에 봤던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뭔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하고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어떨까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시면 그에 걸맞는 배우자나 그에 걸맞는 이성 친구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나 시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인데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푸념부터 하세요. 아닙니다. 일례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생물학 박사, 무슨 뭐 이런 뭐 물리학 박사, 뭐 수학 박사 이런 여성분들 가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결혼을 잘해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사람들 놓쳐야 될까봐 걱정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결혼을 하는 상대들을 보면은 다 괜찮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그 또래들 있잖아요. 그 같은 여성 집단들, 그 또래 분들에게는 재미없는 친구고 인기 없는 친구예요.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상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뭐 같이 공부하는 뭐 박사급 연구원일 수도 있고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가치를 알아보는 상당히 점잖고 자기와 그런 퀄리티가 맞는 이런 분들과 결혼을 많이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외모나 이런 거 잘 꾸미지도 못하고 잘 노는 성격도 아니지만 40세가 넘어서 보면은 상당히 기품이 있으면서도 멋진 그런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걸 자주 봤습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도 자기 가치가 높은 분들이면 좋은 배우자나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는 확률이 높은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연애와 결혼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운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은 운명이다라고만 봐요. 물론 운명적인 거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관계, 인복은 당연히 운명적인 요소도 있고 또 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인간적으로 해야 될 노력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연애와 결혼도 투자하고 인풋이 필요한 이런 영역이다.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좀 낯간지럽지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